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기준금리가 16개월째 연 1.25%로 동결됐습니다. 하지만 이주열 한은 총재가 경기 여건이 금융 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정도로 성숙됐다고 언급함에 따라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 1,400조 원 규모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 규제 방안과 금융기관의 상환 심사를 강화하는 가이드라인 등이 담길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내수 회복을 이끈 건설 투자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둔화를 시작해 2019년부터 하강 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건설 수주 감소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설 투자에 반영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중소조선사인 대선조선이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간 지 7년 만에 매각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대선조선 매각을 기점으로 국내 중소조선사 재편 작업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9.85포인트 하락한 2,473.06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32포인트 내린 667.10에 장을 마감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수,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역시나 기준금리가 16개월째 1.25%로 동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좀 다른 점이 있다면요. 이주열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반적인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우리나라에서도 발언을 했다는 것에 의미를 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 대표님과 함께 이 의미에 대해서도 시장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보내주시면 대표님이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과 그리고 매수가, 종목명, 그리고 비중까지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에 맞는 상세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요.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요. 설구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주중에는 정석투자와 함께 하셨더라면요. 주말 일요일 저녁 9시 샘플러스 들어오시면 대표님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무료 방송 여시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도 9시 샘플러스 들어가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무료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인데요. 목요일 저녁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주식투자의 교과서 정훈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 양시장 모두 쉬어가는 흐름이었죠. 대표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시장이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위험관리만 잘하시면 얼마든지 좋은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응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요일 무료 방송은 제가 그동안 좀 무리를 했어요. 보통 한 2시간에서 2시간 30분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월요일에 상당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30분에서 1시간 그 사이에서 끝내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규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 정말 그
방송으로서는 내보낼 수 없는 각종 그 분석 정보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여과 없이 제가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정규 방송하고 인터넷 방송하고는 좀 달라요. 인터넷 방송은 일종의 팟캐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팟캐스트에서는 진짜 대통령도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리얼한 거를 듣고 싶다 그러시면은 일요일 밤 9시 무료 방송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무료 방송 통해서 더욱더 좀 편하고 쉽게 이야기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무료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9시입니다. 자, 이렇게 대표님 만나봤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준금리는 1.25%로 동결이 됐지만 매파적인 기조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양시장 모두 쉬어갔는데요. 오늘 양시장에 대해선 대표님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내일도 하락하면 조정 확실, 미국 지수가 중요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내일도 하락하면은 시장의 조정이 확실하다. 그리고 미국 지수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도 짚어주셨는데 다우지수가 23,000선 돌파하면서 그리고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는 최근입니다. 바로 오늘장 한마디 풀어볼게요. 자, 대표님 오늘에 이어서 내일 금요일장이죠. 내일도 하락하면 조정이 확실하다 볼 수 있을까요? 네,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이 오늘 꺾인 걸 아마 모두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더 만약에 여기서 꺾인다. 그러면은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수는 이 시간 현재 미국 선물 같은 경우는 현재 하락하고 있고 야간 선물도 하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그걸 보고 이 텍스트를 작성한 거 아니에요. 전 오후 4시 이전에 이걸 다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현재 방송 내용을 그 전에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정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미국 지수가 어쨌든 오늘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와 관련된 저의 결의를 말씀드릴게요. 인상은 시간 문제예요. 올해 한 번 인상을 할지 그게 이제 올해 넘어가서 내년에 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올라갑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2016년이죠. 초 그다음에 2015년 가을 그 시점에서 금에다 배팅하라고 여러분께 얘기했던 겁니다. 물론 서울경제 TV 출연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그 정보를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금에다 배팅하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미국 금리, 한국 금리 어차피 올라간다는 거죠. 어차피 올라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거고요.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현물하고 파생 매매에 대해서 이제 내역을 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감했어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 인버스로 평균 5,975원 이하에서 50% 홀딩 마감하라고 사인했습니다. 어제까지 100%였다가 오늘 절반으로 줄였는데 지수가 여기서 올라갈 것 같아서 절반으로 줄인 건 아닙니다. 일단 50% 해놓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계속 홀딩 시킬 거고요. 만약에 내려갈 걸 대비해서 추가 매수할 자금을 확보한다.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누적 평균으로 며칠 동안 계속 매도했다가 다시 일부 청산하고 매도했다 일부 청산하고 이걸 반복시켰거든요. 그래서 현재 329.76포인트에서 2기약 매도 홀딩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여유가 있죠. 그래서 내일 만약에 더 떨어진다고 하면 당분간 홀딩하는 게 낫다. 이렇게 저는 사인을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G선물에 대해서는 어제는 SK 하이닉스, 오늘은 서울반도체 각각 수익 청산했고요.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을 역시 저는 매도 사인에서 그대로 보유 중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삼성전자하고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직선물 매도를 안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정확하게 274만 6,990원 평균 단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매도 사인 냈고요. 셀트리온은 19만 6천 원대에서 매도 사인 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 현재는 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을 구축했다. 이걸 설명드리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현물만 하지 않습니다. 파생까지 같이 해요. 현물은 뭐 당연히 기본으로 하고요. 파생도 같이 합니다. 파생 중에서도 선물, 옵션, 주식 선물 다 합니다. 특히 주식 선물은 매수, 매도, 뭐 추세, 단타 다 해버려요. 거기다가 금, 외환, 부동산, 기타 분야까지
제가 전달해 드릴 게 많이 있으니까, 정확한 일정이 아직은 나오질 않았는데, 어쨌든 11월 초순 정도에 강연을 하니까 많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금년 마지막 강연입니다. 그래서 금년이 마지막 강연이고, 이번에는 자산관리 총론적인 걸 다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오늘, 코덱스 ETF 수급 동향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만주 단위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인버스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매도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해줬습니다. 반대로 레버리지는 개인이 매수했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런 수급 동향이 내일도 이어질 경우에는 하락이 확실한 거고요. 오늘과 반대로 될 경우에는 좀 혼조세가 나오겠다. 이걸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장중에도 어느 정도 체크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코덱스 ETF에 대해서 매매 동향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에 대해서 또 풀어봤고요. 현물과 파생 매매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또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요, 각 시장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각각 또 분석과 함께 매매 내역도 함께 정리를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예고해드린 대로 11월 4일에 강연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올해 마지막 강연회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번 강연회는 특별한 것이 자산 관리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도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그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올해 마지막 강연에 꼭 놓치지 마시고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한 줄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더욱더 상세하게 양시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양시장 조정을 받았는데요. 내일까지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함께 짚어봤는데, 자, 대표님 오늘장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 지수는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대형주 하락으로 결국 마이너스권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와 동일한 이유로 역시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동안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왜곡시켰던 업종들이 무너졌다는 거죠. 코스피에서 하락 1위가 뭐였냐? 바로 전기전자였습니다. 여기 이제 삼성전자가 포함이 되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하락 1위가 제약이었어요. 역시 셀트리온이 포함된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여드릴게요. 이제 오늘 코스피인데 오늘까지는 아직 그렇게 크게 많이 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5일선 하락한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코스닥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틀 연속 음봉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조정이다,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정도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업종 지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전자 보겠습니다. 이게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좀 전에 여러분들이 코스피 차트 보셨죠? 5일선 이탈했는데 이건 어디 이탈했죠? 21선 이탈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보세요.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21선 이탈을 안 했어요. 이 검은색이 21선이거든요. 그런데 전기전자는 21선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도 업종이 지수보다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제가 코스닥 제약업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약업종인데요. 제약업종 같은 경우도 이틀 연속 음봉 나오면서 특히 오늘은 하락으로 마감해줬는데요. 5일선 이탈했고 큰 음봉이 나왔죠. 자, 이번에는 코스닥 보겠습니다. 어때요? 이거는 그래도 덜 밀렸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기전자와, 현재 이게 전기전자거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제약, 이게 밀렸다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왜 더 밀렸는지 설명드려보면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예요. 이게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21선 이탈을 안 했어요. 근데 전기전자 업종은 21선 이탈했다. 무슨 의미냐?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기전자 대형주가 더 약했다는 뜻이죠. 대표적인 게 하이닉스가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셀트리온 보여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제약업종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두 종목이 여기서 이제 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수가 가기가 어렵겠죠. 어렵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어제 그 얘기했어요. 오늘 말고 어제입니다. 이게 어제 고점이 20만 8천 원대였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20만 8천 원대를 돌파하면 도저히 이건 계산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게 어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고요. 그래서 제가 대충 이 라인에서 여기서 이걸 다시 돌파해버리면은 못 간다. 이 얘기를 언제 했느냐? 이 시점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였었거든요. 이때 이제 제가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여기서 만약 이걸 또 뚫어준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계산이 안 나온다. 분석 도저히 못한다. 근데 결국 내려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삼성전자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제가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저는 276만 원을 고점으로 이미 계산을 했어요. 얼마 전에. 이건 평택촌노의 분석 이론입니다. 이걸 제가 지난주 일요일 밤 무료 방송에서 설명드렸어요. 어떻게 해서 276만 원이 나왔는지. 이번 주에도 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제가 예측한 것보다 딱 9,000원 더 갔습니다. 270만 원짜리 주식에 9,000원 더 간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딱 예측을 했어요, 이거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조정을 예상된다 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삼성전자 가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성전자가 올라올 때 276만 원 정도에서 저는 멈출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276만 9천원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일요일 밤 무료 방송에서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더욱더 깊은 얘기에 대해서는 이번 주 일요일 무료 방송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장입니다. 내일장 전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내일 벌써 종목 흘리는 시간으로 대표님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는 시간인데요. 내일장 전망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내일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내일장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미국 증시 결과가 이제 시가를 결정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전기전자입니다. 여기서 전기전자가 어떤 경우든 지지가 되거나 반등 나오면은 시간이 밀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현재 트렌드대로 밀린다 그러면 아마도 조정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당분간은 코스피보다는 비탄력적 흐름이 예상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동은 되는데 코스피보다는 좀 더 비탄력적이다. 이게 포인트고요. 역시 내일 서울경제TV 투자 전략을 통해서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실시간 투자 전략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안에서도 올려주셨더라고요. 내일장에도 실시간 투자 전략 홈페이지 안에서 말씀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의 종류와 내일장의 전망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거래액의 첫날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네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한미약품입니다. 신약 폐암치료 약효 입증 소식이 들려왔는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거래 재개가 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갭상승으로 시작이 돼서 17% 넘는 강한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56만 2천 원으로 밑꼬리가 달린 흐름이에요. 대표님,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56,200원인데요. 거래 재개가 됐죠, 대표님? 네, 거래 재개가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올라간다는 건 좀 사실 납득이 안 되죠. 보유자는 매도 관망해 주시고요. 그동안 고점에서 매수해서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들 좋은 매도 기회다 생각하시고 잘 매도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보유자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첫 거래 재개된 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도 흐름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보유자 매도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알아봅니다. 다음 이슈는요. 한미약품이 올라왔습니다. 자, 한미약품은요. 오늘 7% 넘는 강한 상승세입니다. 탄력적인데요. 51만 5천 원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이런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는 신약 폐암 치료 이런 약효가 입증이 됐다라는 소식은 호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려가다가 저런 뉴스가 나와서 올라갔다 그러면 그게 더 신뢰가 가는데요. 이미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 반등 추세에서 뭔가 호재가 뒷받침되는 그런 인상입니다. 그리고 한미약품은 어차피 적정주가가 11만 2,100원짜리예요. 상당히 고평가됐죠.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유자 매도 관망해 주시고요. 없는 분들은 굳이 지금 추격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방송 초반에 얘기했던 거 있죠. 주식 선물 꼭 참고하셔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판단이 되니까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 역시 보유자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주식 선물로도 활용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은 한국항공우주와 한미약품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본격적으로 관심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 만나보죠. 오늘은 하나테크인이 올라왔네요.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하나테크인이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11% 넘는 상승세네요. 38,050원 마감이 됐고요. 최근에 최저가가 32,200원대였습니다. 대표님, 최저가 32,000원대에서 38,000원 후반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좀 억울했죠. 왜 그러냐면 저평가되어 있는 데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자는 홀딩하세요. 지금 던지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 사실 며칠 전에 매수했다 그런 평가이긴데 아마 대부분 평가 손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던지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미보유자 같은 경우는 21선 전에서 매수하자 설명드리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 내려가다가 오늘 이렇게 한번 급등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을 매수하신 가격대가 아마 높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흘러내린 구간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도 실전에서 사실 여기서 추천할까 말까 상당히 고민했어요. 근데 더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천 안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평가 이긴 분들보다 평가 손해인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홀딩 하시기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은 21선 전후까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단기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하나테크인은 최근에 하락세 때문에 좀 물려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보유자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21선 전후로 매수 포인트 짚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하나테크인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관심 종목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요. 특수건설이 오랜만에 올라왔네요. 네,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특수건설 올라왔습니다. 이전에 4대강 보건사업으로 인해서 또 대표님 짚어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오늘은요. 13% 넘게 올라왔고요. 4,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특수건설 역시나 하나테크인과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데요. 어떻게 분석 도와드릴까요? 네, 오늘 특수건설하고 비슷한 종목들이 무더기로 이제 상승해 줬는데, 이 종목도 사실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저는 이 종목이 테마주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안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이게 적정주가 18,200원짜리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차라리 테마주가 아니면서 그냥 가치로 평가받아도 올라갈 주식인데, 테마주로 분류됨으로 해서, 비슷한 그 종목들끼리 같이 움직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익혀주세요. 보유자는 홀딩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21선 이하에서 한번 접근해달라 설명드리는데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특수건설도 하나테크인하고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렇게 반등 나왔다고는 하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그동안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계속 밀렸던 종목이에요. 아마도 평가 선임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던지기는 좀 아깝고요. 없는 분들은 21선 이하에서 단기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수건설 역시 보유자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는 21선 이하에서 매수 전략도 말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관심 종목 여러분들에게 소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도 바로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할게요. 네, 평택촌놈의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을 확인할게요. 내일 업종은 절대 저평가 소외주 접근이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테마는요, 거래량 급등주를 당일 매매해보자라는 전략 짜주셨습니다. 네, 금요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내일장은요, 절대 저평가되어 있는 소외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테마주로는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 당일 매매해보자라는 말씀이신데요. 더욱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자, 대표님, 내일장 어떻게 공략할까요?
네, 종목을 이렇게 해보세요. 절대 저평가 소외주. 근데 이제 저의 기준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는, 적정 주가 대비 5분의 1 이하를 저는 절대 저평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적정 주가가 5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10,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이하다. 그럼 이건 절대 저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무리 지수가 나빠도 흑자 기업인데, 그렇다고 악재도 없는데 5분의 1 이하짜리 소외주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지수가 내려갈 때 순환매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자 이 설명이고요.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특정한 테마를 이렇게 논하지 말고 전일 대비 거래량이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장중에 5%가 되든 10%가 되든 짧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 화면이 이제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 주가가 나와 있는 화면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들어가시냐?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평택촌농의 정석투자 그 다시 보기를 보다 보면 그 공간에도 나오고요. 샘플러스 홈페이지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 주가 바로 가기가 나오니까 지금은 제가 코스피 코스닥의 모든 종목을 다 지금 오픈하고 있어요. 현재 화면에는 삼성전자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기록하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종목 선별에 있어서 저평가, 고평가에 되어 있는 부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평택촌농 적정 주가를 활용하신다면은 더욱더 좀 현명한 투자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평택촌농 적정 주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대표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셨던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도 바로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중에도 보내주셔도 되고요. 방송 전후로도 또 기억 남으실 때 보내주시면 저희 대표님이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문자 주셨는데요.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요. 7908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현대차를 매수가 16만 5천 원에 비중 50%입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문자 주셨네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인데요. 오늘은 14만 3천 원에 마감이 됐네요. 네. 저의 차트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15만 1,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수익권에, 손실권에 계시죠. 자, 대표님 현대차 오랜만에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진단 도와드릴까요? 네, 답변하기 전에 그 말씀 먼저 드릴게요. 월, 화, 수, 목 종목 상담 이 내역은 제가 고르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문자 보내는데 왜 내 거 안 해주냐? 저한테는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다만 금요일 종목은 제가 직접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금요일 종목에서 채택되는 건 제가 직접 고른다는 거, 그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채택을 안 해드리면 뭐라고 하셔도 되는데 월화수목은 제가 고른 게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세요.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 후에 재매수를 대기하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적당히 정리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무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여기서 이제 본전까지 무조건 오는 걸 기다린다. 그러기엔 좀 위험하다는 거죠.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본전이 안 오더라도 매도해달라는 거죠. 저는 이 종목 상담할 때 마이너스라도 그냥 저는 매도시키는 습관이 있어요. 왜? 본전에 대한 집착 때문에 개인들이 사실 이렇게 엄청나게 고생하거든요. 약간 손절하고 그 다음에 수익 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거는 본전까지 오기는 현재 그 지수라든가 뭐 자동차, 운송장비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해 주실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15만 1,500원이고요. 매수하신 가격대는 16만 5천 원입니다. 일단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 후에 재매수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받아볼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3778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밤늦게까지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LG전자 88,500원의 비중 10%입니다.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먼저 LG전자 오늘 흐름 볼게요. 자, 오늘은 96,500원에 마감이 됐네요. 네, 대표님 LG전자 좀 눌리는가 싶더니 다시 또 올라오면서 수익권에 계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건 맞죠. 근데 뭐 제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통해서 봉사할 수 있으면 저는 뭐 만족을 합니다. 사실 좀 무리는 되죠. 제가 장중에 보통 하루에 3시간 반에서 4시간 반 음성방송합니다. 매일같이. 월, 화, 수, 목, 금. 하루도 안 빠지고 장중에 제가 음성방송하는 것만 3시간 반에서 4시간 반이에요. 밤에 또 1시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방송하는 이 시간대가 결코 작은 건 아닌데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시청하시기 바라겠고요. LG전자는 이렇게 하세요. 매도 후에 재매수 대기하시고요. 과정상 추격 매수에 당합니다. 결과가 좋았죠?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지금 LG전자의 흐름은 삼성전자랑 비슷합니다. 딱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가 최근 삼성전자와의 흐름이 좀 동일시되고 있다라는 그 부분 큰 틀 안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LG전자는 매도 후 재매수 대기 라고 좀 전략을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자, 다음 시청자분은요. 7754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매일 저녁 9시가 기다려집니다. 휴젤 46만 8천 원의 비중 30%인데 목표가와 대응 방안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휴젤 오늘장 어떻게 종가 마감됐을까요? 49만 5,800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대표님 이분은 또 저희 저녁 9시가 기다려지는 분이시네요. 수익권에 계신데요. 어떤 대응 방안 말씀 도와드릴까요? 네, 저도 매일 저녁 9시가 기다려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매일같이 제가 1시간짜리 방송을 해본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뭐 익숙해지니까 뭐 할 때까지 최대한 하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저는 벌써 주식 전문가 18년째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5년 이상 하긴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해야 몇 년 하겠어요. 정말 짧으면 2년, 길어봐야 한 4년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는 최대한 여러분께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배우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본전 또는 플러스 10% 매도해달라.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일단 평택촌 적정 주가를 반드시 확인해보자. 왜? 고평가된 종목은 중장기 투자는 아니라는 거죠. 단기라는 거죠.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자 띄워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휴젤이라고 보이죠? 얼마로 나와 있죠? 13만 2,200원 나오죠. 그래서 여기 딱 입력하고 종목명을 기록하면 바로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기술 특허를 받기 전에 이미 프로그램화 시켰어요. 그 다음에 기술 특허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기록하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증권사나 경제TV 어디 가도 이게 없어요. 적정 주가는 많은데 기술 특허 받은 적정 주가는 없습니다. 제가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해요. 그러니까 이 방송 보는 시청자분들은 그겁니다. 제가 만든 적정 주가가 이게 뭐 정답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기술 특허까지 갖고 있는 국가기관인 특허청에서 인정한 적정 주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은 행운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지금 나름대로 매수 가격은 잘 하신 거예요. 근데 워낙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웬만하면 좀 단기로 대응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젤 또 친절하게 또 적정 주가까지 검색을 했습니다. 좀 괴리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본전 또는 10%에 대한 목표가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1만 원이 조금 넘은 그때가 10%이니까요.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만나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1290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물
삼성물산 매수가 12만 9천 원에 비중 4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네요. 자, 삼성물산을 매수하셨다고 했는데요. 자, 삼성물산 오늘은 14만 5,500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일단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 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대표님 어떤 진단 도와드릴까요? 네, 우선 평가액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운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매도 후에 재매수 대기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물산 지금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 분이신데요. 지금 매도 후 다시 한번 가격대 재매수 의견 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 잘 해보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할게요. 자, 다음 문자는요. 3421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파라다이스를 매수하셨고요. 14,600원의 비중이 70% 좀 많이 들어가셨죠? 내일 매도해야 될지 갈등 중입니다. 부탁드릴게요. 문자 주셨네요. 자, 파라다이스 볼게요. 자, 파라다이스 17,350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고점 부근이라서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파라다이스 언제 매도해야 될지 갈등 중이신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떻게 보세요? 네, 행복한 고민이죠. 갈등까지는 아닙니다. 원래 등나무에 칡이 이렇게 감싸서 발생한 거를 이걸 원래 갈등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칡과 등나무를 표현하는 게 그게 한자로 갈등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인데 그거 같지는 않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매도 재매수를 대기하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비중이 70%라서 많고요. 어쨌든 약간 높게 매수했지만 운도 좋았고 탄력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크게 욕심내기보다는 이 정도쯤에서 만족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시기 때문에요. 현재 시점에서 매도 의견 주셨고 이후에 다시 재매수 노려보자라는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자, 다음 시청자분은 7723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지난번 휴온스 글로벌 상담을 받고 61선에서 추가 매수해서 46,000원으로 단가를 낮췄습니다. 전만 부탁드립니다.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자, 저희 쪽에 다시 문자 주신 분인데요. 휴온스 글로벌 오늘 43,300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대표님 지난번에도 상담을 받으시고 또 그 맞는 전략을 또 수행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렇게 해주세요. 이 종목은 먼저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비중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추가했으니까 좀 높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절반은 일단은 매도하세요. 절반 매도하시고요. 지금 평가 손익은 말고 이런 건 따지지 말고요. 매도하신 다음에 일단 가면 계속 상승하면은 좀 홀딩해주고 만약에 이게 120선이 깨진다 그럼 그때 다시 추가했다가 다시 전략을 짜드릴 테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그나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11만 4,300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그게 좋겠다 설명드리고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 종목은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제가 23,000원대 추천을 했었어요. 했는데 그때 뭐랄까요. 이게 좀 탄력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크게 수익 안 내고 던졌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홀딩했으면 그냥 100%가 나왔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교과서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종목이었던 게 자, 하락 추세 종목은 제가 뭐라고 강의했었죠? 계속 추세가 하락하는 종목. 그러니까 61선이 120선보다 낮은 상태로 계속 하락하는 종목은 5일선, 21선 올라탈 때 이때 매수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그것도 맞고 등락이론도 맞고 적정주가도 저평가되고 이게 모든 게 다 일치가 된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은 큰 욕심 낼 때는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패턴의 주식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제가 강의도 해드리고 종목도 나름대로 추천해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원스 글로벌 저희 쪽에 다시 한번 문자 주신 분인데요. 일단 절반 매도 후 상승 시 홀딩 의견 주셨고 하락 시에는 121선 이하에서 추가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9050님 보내주신 문자예요. 태고사이언스 매수가 7만 원에 비중 20%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팔면 좋을까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네, 오늘 주가 확인해 볼게요. 태고사이언스 오늘은 74,100원에 마감이 됐네요. 네.
자, 오늘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세요. 아니, 문자가 좀, 네,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서, 네, 손실권인지 알았는데 수익권이신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네, 일단 전부 매도 후 재매수 대기하자. 다시 이제 좀 밀리면 매수하자. 이제 그런 뜻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어요. 적정주가 22,200원이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자꾸 고점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매수세가 있거나 뭔가 확실한 모멘텀이 있다면은 치고 올라가겠지만 그게 아니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지금 손실이 아니니까 매도한 다음에 확실하게 조정받을 때 그때 매수하시던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태고사이언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전부 매도 후에 다시 재매수를 대기해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또 조언의 말씀 덧붙여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빠르게 만나봅니다. 8489님 보내신 문자예요. 안녕하세요. NC소프트 매수가 46만 6천 원의 비중 70%입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자, NC소프트 오랜만에 올라온 종목이죠. 오늘은 42만 4,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46만 6천 원대면은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매수 가격이 좀 높아요. 그리고 추격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비중을 절반으로 일단 축소하시고요. 이유야를 막느라고 절반은 정리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본전이나 마이너스 10% 손절하자 설명드리는데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를 떠나서 과정상 좀 비합리적이죠. 왜? 여기서 매수해서 이런 차트에서 이런 가격대에서 매수해서 수익 날 것 같으면은 주식 아주 쉽겠죠. 물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하시면은 확률상 나중에 손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시켜드린 거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스포츠 분야에서도 2군에서 열심히 교육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마인드도 갖춰지고 체력도 다져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량 향상도 되고 이걸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1군에 올리잖아요. 아무나 1군에 안 올려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그냥 막 뛰는 거예요, 선수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방송 통해서 알려드리는 게 한 20%라 그러면 일요일 밤 무료 방송은 한 30%, 장중 방송이 한 50% 됩니다. 저는 100% 다 공개는 절대 안 합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알려드린 것 같잖아요. 제 노하우에 진짜 일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교육에 참여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NC소프트의 워낙 고점과 그리고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절반 축소 후에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문자 빠르게 만나볼게요. 자, 8466님 보내주신 문자예요. 유한양행을 매수가 22만 3,833원에 비중 15% 진단 부탁합니다 주셨는데요. 자, 유한양행은 오늘 21만 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유한양행 좀 평단가 낮추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네, 매수 가격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만 단기 매매할 구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한양행은 뭐 이제 더 이상 뭐 그렇게 뭐 심하게 저평가됐다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본전 매도 후에 재매수 또는 마이너스 10%에서 매도해달라 설명드리는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대략 이 가격이에요. 그러면 매수 가격 자체는 큰 무리가 없었어요. 이 정도 라인이라고 한다면. 근데 여기서 이제 내려갔는데 사실 지금은 이거는 단기 매매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정도 라인에서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잖아요. 언제부터? 여기서부터. 61선이 120선 이탈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하락 추세로 전환된 종목은 어떻게 되냐? 사실 우량주 같은 경우는 5% 빠지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개별주랑 달라요. 수익도 느리지만 손실도 느리잖아요. 그래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나서 그 다음에 밀렸을 때는 짧게 끊어줘야죠. 추세가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접근하더라도 단기가 맞고요. 중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손절이 5%가 원래 맞는데 어차피 이렇게까지 됐으니까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에서 매도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본전 매도 후 재매수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평천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다양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정우영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과는 내일 종목 흐리는 시간으로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